다형 홍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다형 홍반은 다양한 형태의 홍반성 구진, 또 가려움증, 발적, 따가움, 화끈 그림 등과 같은 이 증상을 동반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. 아직까지 발생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. 하지만 자가 면역설도 대두가 되고 있죠. 근데 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. 저는 모든 질병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, 이 다형 홍반도 그러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다형 홍반도 알고 보면은 세포의 이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. 이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죠. 세균, 바이러스, 곰팡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이 압력, 온도, pH, 그 다음에 습도, 그 다음에 물리, 또 화학적인 자극, 또 저산소증, 전해질, 중금속, 약물, 환경 여건. 자,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 음식물의 경도, 점도, 산도, 표면적,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이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게 되죠. 자, ATP는 모든 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원초적인 에너지의 단위 물질로 생각하셔도 좋은데, 이 ATP가 원활하게 발생해야 내 몸속 온도, 즉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. 체온의 항상성을 항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. 하지만 이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면 심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, 그때 체온 조절 중추 간내의 그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서서히 줄이게 되는데,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서서히 닫게 됩니다. 자,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또 활동을 하고, 자,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는데 모공이 닫혀 놓으니까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. 자,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, 대류, 복사,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, 관절,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모공이 닫혀 놓으니까 내 몸에서 골고루 열이 방출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고, 특히 구멍, 관절,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될 경우는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자,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. 다른 그 어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근데 제가 나름대로 임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염증의 병리 기전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피부 발적, 염증, 홍반, 홍조, 따가움, 화끈거림, 이러한 염증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자,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, 불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왜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느냐? 바로 그것은 내부에서의 열 에너지가 쏠려서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서 생겼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. 어쨌거나 외부의 열이 가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의 열이 가해져서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불에 어떻게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. 자, 그래서 한문도 보면은 이 불화자가 두 개가 쓰여져 있는 게, 불화자가 합쳐진 게 염증이라는 거죠. 그래서 과도하게 열 에너지가 쏠려서 발생되었다라는 게 좀 더 과학적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
다형 홍반에 있어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. 이 가려움증은 또 왜 생기느냐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, 자, 모공은 다쳤죠? 몸에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죠? 저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본능적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왜 홍반이 생기고, 왜 가려움증이 생기고, 왜 화끈거리고 따가운 증상들이 생겼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? 자, 그렇다면은 이 다형 홍반을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될까요? 지금 대부분은 그냥 피부 온도가 높다고 피부 온도를 낮추는 약을 쓰게 됩니다. 금방 염증이 진정될 수 있죠. 하지만 그러한 대부분의 약들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피부 온도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몸속 온도까지 둘 다 내려가는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신분도가 내려가면 또다시 모공이 다치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될 때는 다시 염증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. 자, 그래서 저는 이 다형 홍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자. 세포를 활성화해 줘야 되겠죠.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주자.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렇게 될 때만이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. 자, 그때 염증이 없어지고 가려움증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다형 홍반 치료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. 정확한 치료 원칙을 가지고 염증 치료를 할 때는 생각보다 치료가 좀 쉽습니다. 하지만 이 치료 원칙에 벗어나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물리 문제,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똑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다형 홍반이 만성화되고 장기화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모든 질병을 저뿐만 아니라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세포열 에너지학적으로 한번 질병을 바라보세요. 그러면 눈에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. 저는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연구한 지가 벌써 18년째입니다. 아토피다, 섭진이다, 또 지루성 피부염이다, 여드름이다. 왜 염증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러한 다른 질환들도 염증 치료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다형 홍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